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 교실 그리고 의료정보학 교실에서 부교수로 있는 조철현이라고 하고요. 고대 안암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임상진료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소아청소년 군을 대상으로 해서 얻어진 웨어러블 디바이스 데이터만을 가지고 소아청소년에서 흔한 ADHD 그리고 수면장애를 예측하는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개발해서 올해 3월에 자만 랩톱 오픈의 교신 저자로 게재하였습니다. 디지털 표현형이라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요즘에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디지털 기기들을 사용을 하고 있고 뭐 스마트폰 또는 뭐 요즘에는 스마트워치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계신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 얻어지는 데이터들이 많거든요. 그런 데이터들이 임상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다양한 이제 정보를 주거나 또 요즘은 이제 AI 기술이 발전을 해가지고 뭔가를 뭐 예측을 하거나 분류를 하거나 뭐 이런 것들로 이제 활용할 수 있겠다 해서 이제 디지털 표현형이라는 어떤 개념들이 등장을 하게 됐습니다. 외국에서 이런 디지털 표현형 데이터들을 또 얻을 수 없을까, 대규모 데이터들을 이렇게 알아보던 와중에 미국 쪽에서 이제 이런 연구들을 통해서 이게 데이터를 모았다는 것을 좀 알게 됐고요. 그것을 조금 분양을 받아서 좀 분석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분양받은 데이터가 이제 소아청소년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디지털 표현형, 일상생활에서 얻어지는 이러한 여러 가지 행동, 수면, 심박수 이런 류의 데이터들로 예측하거나 스크리닝 할 수 있는 질환들이 뭐가 있을까 좀 고민을 했을 때 요즘 또 ADHD나 이런 것도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고 실제로도 소아청소년에서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수면 문제인데 수면 문제가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이 데이터에서는 불면증 환자였거든요. 이 군에 대해서 예측 모델을 만들어 보자 이렇게 초점을 맞췄습니다. K-SAG라는 이 이제 반구조화된 인터뷰 기반의 어떤 평가지입니다. 정신의학이 어떤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내리지를 못하거든요. 면담을 통해서 정서나 행동이나 인지나 여러 가지 영역들을 파악을 해서 그거를 종합해서 진단을 내리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 균등하게 표준화해서 평가를 내리기 위해서 진단 기준을 인터뷰 형식으로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6,000약 500여 명의 이제 전체 대상군 중에서 K-SAG를 다 했죠. 다 했을 때 그 기준상 ADHD에 좀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군, 불면 증상에 해당되는 군, 그 아무런 정신과적인 질환도 없는 소위 정상 소아청소년 군 이런 군들을 이제 분류를 한 다음에 그 군들에게 각각 동일하게 이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약 3주에서 4주 정도를 적용을 했었습니다. 그 데이터를 이제 저희가 확보를 했고요. 그 데이터들을 저희가 가공을 해가지고 이제 머신러닝 기계학습이라는 이제 방법을 통해서 ADHD를 예측하는 거, 불면증을 예측하는 그런 이제 학습을 시켜가지고 이제 성능들을 뽑아내고 검증을 진행을 한 겁니다. 보호자분들 가까이서 다 우리 아이를 본다고는 하지만 이게 이제 전문가가 아닌 이상은 이게 이제 ADHD인지 명확하게 판단하기도 어렵고 또 혹시 고위험군인지 판단하기도 어렵고 불안도가 높으신 분들은 ADHD 아닌데 이제 ADHD인 것처럼 이제 걱정을 하시기도 하거든요. 만약에 이제 소아청소년들이 이러한 데이터들을 쉽게 모을 수 있는 디지털 기기를 사용을 하고 동의하에서 분석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적어도 그냥 일반군에서 빨리 캐치가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ADHD 가능성이 높은 군에 대해서 좀 스크리닝을 해주고 그게 진단을 의미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한 번은 더 눈여겨보고 한 번은 더 필요하다면 전문가와 인터뷰를 할 수 있게끔 하는 어떤 흐름들을 해주는 거죠. 특히나 자신의 상태들을 명확하게 파악하거나 표현하거나 이런 것들이 어려운 소아청소년들에게는 그냥 자동적으로 얻어지는 그런 패턴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파악을 할 수가 있다면 대체를 하든 보완을 하든 여러 가지 이제 측면에서 도움을 좀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황 발작을 이제 예측하는 모델을 이제 거의 좀 만들어가지고 지금 논문 리뷰 중에 있고요. 공황장애 환자분들이 가장 어려운 것이 이제 예측할 수 없는 이 공황 발작이 언제 올지 몰라서 생기는 이 예기 불안. 그걸로 인해서 이제 활동이 위축이 되고요. 불안도가 더 올라가고 그 불안도가 올라가면서 다시 공황 발작으로 이어지는 이슈들이 있습니다. 생활 속 데이터들을 분석을 통해서 공황 발작에 대해서 예측을 해준다면 예를 들어 다음날 공황 발작이 일어날 확률이 어느 정도 높다라고 했을 때 미리 전날 알려주고 다음날의 스케줄을 다시 한번 재점검하고 비상약을 챙겨가고 생활 속에 어떤 코칭을 해주면서 공황 증상을 좀 조절할 수 있게끔 하는 연구들을 좀 시행을 하고 있고요. 계속 이런 맥락에 이어가서 좀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W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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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w.